아들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3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벚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는데 찬바람은 아직 매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 아침만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72세의 저는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3년 전 결혼한 민수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뭔데? 무슨 일이야? 그게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민수는 결혼 후 강남 쪽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세금이 3억이었는데 갑자기 5억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습니다. 5억? 그럼 2억이 부족하다는 거야? 네.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혹시 엄마께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말이에요.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과장급이라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며느리 수연이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아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줄게. 네? 빌려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니야. 그냥 줄게. 우리 민수 신혼집인데 뭘 빌려?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5억 원 전체를 민수 계좌로 송금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엄마가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수연이도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때만 해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 아들의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달 후 민수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어요. 강남 쪽의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35평으로 이전보다 훨씬 넓고 좋았습니다. 엄마, 이사 끝났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그럼 내일 갈게. 우리 도훈이도 보고 싶고. 도훈이는 민수의 4살 아들이에요. 제 유일한 손자였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과일과 반찬을 잔뜩 준비해서 민수네 집을 찾아갔어요. 새 집이라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손자를 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 수연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연아. 이사 수고 많았어.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말 깔끔하고 넓었어요. 거실도 넓고 아이방도 따로 있고 5억이라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도훈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도훈이 새 집 어때? 좋아? 네. 방도 넓고 장난감도 많이 놓을 수 있어요. 아이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손자가 자랄 수 있다니. 민수도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집이죠? 어머니 덕분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도훈이만 좋으면 된 거야.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가족이 안정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수네 집을 방문했어요.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수연아, 도훈이 이유식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 시판 제품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텐데. 첨가물도 없고 영양도 더 좋고.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도훈이 옷 좀 두껍게 입혀야 할 것 같아.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워. 네, 알겠어요. 처음에는 수연이도 네, 어머니 하며 잘 들어줬어요. 저도 좋은 뜻으로 하는 조언이었고,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도훈이가 열이 나서 걱정이 됐어요. 수연아, 도훈이 열 좀 재봐. 이마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조금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체온계로 한번 재보자. 어머니, 제가 엄마니까 알아요. 괜찮다니까요. 수연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짜증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수연이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에 도훈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가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수연아, 도훈이한테 두꺼운 옷 입혀줘. 바닥이 차가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 괜찮아요. 난방 잘 되고 있어서. 그래도 아이는 체온 조절이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해. 제가 도훈이에게 가서 옷을 만져보니 정말 차가웠어요. 와, 이렇게 차가운데 어떻게 괜찮다고 해? 당장 두꺼운 옷 가져와.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엄마라니까요. 제 아이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연아, 나는 도훈이가 걱정되어서 매번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무 간섭이 심해요. 간섭이라고. 손자 걱정해서 하는 말이 간섭이라고.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셔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도훈이가 감기 걸릴까봐 옷 입혀주라고 한 것뿐인데.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요. 너무 자주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수연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건가요? 민수야, 나는 도훈이가 걱정되어서. 엄마, 저희도 부모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지 마시고,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5억을 준 집에 가는데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한다고. 그날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집에 일찍 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자가 걱정되어서 한 말이 간섭이 된다고. 5억이나 주고 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서러웠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좀 심하셨어요. 뭐가 심해? 수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민수야, 나는 도훈이 할머니야. 손자 보러 가는데 허락받고 가야 해? 그런 게 아니라. 수연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수연이 입장? 그럼 내 입장은?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어요. 5억을 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민수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4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도훈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뭐? 도훈이가 아파? 많이 심해? 심하지는 않은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이고 있어요. 손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리 연락하라는 아들의 말 따위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갈게. 아, 어머니. 굳이 안 오셔도. 뭔 소리야? 손자가 아픈데 할머니가 안 가면 안 되지. 전화를 끊고 바로 약국에 들렀어요. 아이 해열제, 감기약, 그리고 죽까지 사서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예전에 민수가 알려준 번호였는데 혹시나 해서 눌러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가 얼마나 아플까, 고열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는데 뭔가 당황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야, 수연아. 어머니야. 도훈이 보러 왔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렸는데 수연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도훈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도훈이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요. 열은 좀 내렸어? 네, 조금. 도훈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고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머, 이렇게 뜨거운데 왜 해열제를 안 줘? 아까 줬어요. 언제 줬는데? 30분 전에. 30분 전? 그럼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난 거잖아.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줘야 해. 제가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서 도훈이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할머니가 해줄게. 어머니, 정말 제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여보, 나왔어. 도훈이는 어때? 오빠, 어머니가 오셨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에. 도훈이 아프다고 해서.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손자가 아픈데 연락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와야지. 엄마,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예의? 손자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예의 타령을 하는 건가요? 민수야, 나는 도훈이 할머니야. 할머니가 손자 보러 오는데 무슨 예의? 엄마, 저희도 신혼부부예요.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프라이버시. 5억을 받아놓고 프라이버시 타령을 하는 건가요? 프라이버시. 민수야, 이 집 전세금 누가 냈는지 기억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식? 사실을 말하는 게 어떤 식이야? 돈으로 우리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압박? 제가 언제 압박했나요? 압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5억을 안 줬으면 너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도훈이가 깨어났어요. 할머니? 우리 도훈이 깼구나. 많이 아파? 조금 아파요. 할머니가 약 사왔어. 이거 먹으면 금세 나을 거야. 제가 사온 아이용 해열제를 보여주니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약은 저희가 있어요. 수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린이용 해열제 맞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어머니, 저희 아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연아, 할머니가 손자 걱정해서 사온 건데 왜 그래? 매번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힘들어요. 수연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떤 식? 자기 마음대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저희 방식은 무시하시고 나는 도훈이가 걱정되어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도 부모라고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요. 너무 자주 오셔서 간섭하시니까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요. 간섭?
또 간섭 소리네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도훈이가 제대로 관리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가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민수야, 왜 그렇게 말해? 나는 그냥.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주 오세요.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게 자주야? 네, 자주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이런저런 잔소리 하시고. 잔소리. 손자 걱정하는 게 잔소리라고.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야. 엄마, 저희는 그런 조언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저희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엄마 방식대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그럼 제가 민수를 잘못 키웠다는 소리인가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요즘에는 육아법이 다르다고요. 엄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가요? 민수야,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요즘 육아법을 모르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저를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라? 과학적으로 육아를 해요. 근거 없는 옛날 방식 말고. 근거 없는 옛날 방식? 제가 30년 넘게 아이를 키운 경험이 근거 없는 옛날 방식이라고. 민수야, 너 지금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네. 엄마는 요즘 육아에 대해 모르세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라고. 손자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민수야, 도훈이는 내 손자야. 손자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예요. 저희가 키우는 거고요. 그럼 할머니는 뭐야? 그냥 돈만 대주는 ATM이야?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사실이잖아. 5억 달라고 할 때는 엄마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더니 돈 받고 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엄마, 뭐가 엄마야? 돈은 받고 간섭은 싫다? 그럼 돈 돌려줘. 민수와 수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돼.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도훈이가 놀라잖아요. 정말로 도훈이가 무서워하며 수연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도훈아, 할머니가 무서우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싸워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안 싸우고 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해서 그래. 엄마,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너는 나한테 좋은 말 했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로 내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솔직히 그래요. 그럼 앞으로 안 올게. 엄마. 5억 받아놓고 간섭 싫어하면서 할머니 노릇은 하라고? 그런 건 없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돈은 주대 입은 다물고 있으라는 뜻 아니야?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실망했어. 정말 많이. 엄마, 5억이 그렇게 컸어? 그 돈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대할 거야? 엄마,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독립적으로? 5억 받아놓고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면 왜 돈 달라고 했어? 그건 뭐야? 돈은 받으면서 독립은 하겠다? 그런 건 없어.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집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손자가 걱정되어서 간 것뿐인데 간섭이라고 하고 옛날 방식이라고 하고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는 그런 조언 원하지 않아요. 엄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다음 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너무 흥분하셨어요. 흥분? 당연히 흥분하지. 아들한테 그런 말 들었는데. 엄마,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너희 입장? 그럼 내 입장은? 엄마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해한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앞으로는 정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또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소리였어요. 민수야, 나는 도훈이 할머니야. 할머니이시지만 저희도 가족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예의. 5억을 준 할머니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아들.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걸. 한 달 후, 정말로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감기는 다 나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5월 셋째 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처럼 제 마음도 우울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적막함이 더욱 깊게 느껴졌어요. 도훈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건가요? 일이 뭐가 있어? 도훈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아, 도훈이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 감기는 다 나았어? 네, 다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내일 보러 갈게.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어요. 왜? 또 미리 연락하라고 할 거야? 지금 연락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당분간은 좀 오지 마세요. 민수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수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또 며느리 얘기였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어머니가 오시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네. 그래서 당분간이 언제까지야? 글쎄요. 수연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수연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며느리 기분에 따라 할머니가 손자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건가요? 민수야, 도훈이는 내 손자야. 손자이지만 뭐야? 저희 아이이기도 해요. 그럼 할머니는 뭐가 돼? 그냥 돈만 대주는 사람이야? 엄마,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식? 사실 아니야.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이해? 5억을 주고 손자도 못 보게 하면서 이해하라고. 민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 5억 받아놓고 할머니 출입금지 시키는 게 정상이야? 출입금지가 아니라 당분간. 당분간이나 출입금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흥분 안 해? 엄마께서 너무 자주 오셔서. 자주.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뭐가 자주야? 그 전에 너무 자주 오셔서 수연이. 너는 수연이밖에 모르니? 엄마, 제 아내예요. 나는 내 엄마고. 엄마도 소중하지만 제 가정도 소중해요. 제 가정?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는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시지만 뭐야? 이제는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요. 저희만의 가정? 저는 제외하고. 그럼 5억은 왜 받았어? 엄마, 또 돈 얘기. 돈 얘기가 아니라 상식 얘기야. 돈은 받으면서 가족은 배제하는 게 상식적이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정말로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야? 엄마, 당분간만. 당분간이 아니라 정말로 오지 말라는 거냐고? 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였어요. 알겠어. 엄마. 알겠다고. 안 갈게. 엄마, 나중에 얘기는 하지 마. 지금 확실히 말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출입금지를 선언한 거였어요. 5억을 받아놓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며칠 후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몰래 민수네 집에 가봤어요. 혹시 현관 비밀번호가 그대로일까 싶어서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완전히 차단한 거였어요. 아파트 복도에 서서 멍하니 민수네 집 문을 바라봤어요. 5억을 준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그때 옆집에서 나오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민수네 옆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민수 집에 왔는데 집에 없나 봐요. 아, 민수 씨는 출근하셨을 거고. 며느님은 아까 나가시는 걸 봤는데요. 그럼 도훈이는 어린이집 갔을 거예요. 요즘 매일 보내더라고요. 도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알아야 할 손자의 근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요즘 어머님 자주 안 오시는 것 같던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아들이 저를 출입금지 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며느님이 요즘 좀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우울해요? 네. 아무래도 육아 스트레스인가 봐요. 어머님이 좀 더 자주 와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이웃 아주머니는 제가 며느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정반대인데 말이에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마치 며느리를 안 도와주는 나쁜 시어머니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도훈이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수연이를 마주쳤어요. 도훈이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도훈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한 달 넘게 못 본 손자였거든요. 도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왜 안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언제 와요? 글쎄,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때 수연이가 다가왔어요. 도훈아, 엄마한테 와. 엄마 할머니예요. 응, 알겠어. 인사했으니까 이제 가자. 수연이가 도훈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수연아, 잠깐. 네? 도훈이 좀 안아보면 안 될까? 한 달 넘게 못 봤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급해서. 5분만 달라. 정말 급해서요. 수연이가 도훈이 손을 잡고 가려고 했어요. 할머니, 나 가야 해요. 다음에 봐요. 도훈이가 손을 흔들며 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오늘 마트에서 도훈이 봤어. 아, 아이가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묻더라. 엄마. 민수야, 이게 정말 옳은 일이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 수연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수연이가 힘들어하면 할머니는 손자도 못 봐야 하는 거야? 엄마, 이해해주세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글쎄요. 글쎄요가 뭐야? 확실히 말해.
수연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그게 언제야? 1년? 2년? 아니면 영원히?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자기 어머니를 언제까지 출입금지 시킬지 모른다고. 민수야,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엄마, 왜 그런 말씀을.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럴 리가 없어. 너 정말 내 아들이야? 엄마, 5억 받아놓고 어머니 출입금지 시키는 아들이 어디 있어? 엄마, 돈 얘기 그만하세요. 왜? 기분 나빠. 사실이잖아.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식? 사실을 말하는 게 어떤 식이야? 돈으로 저희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압박? 사실을 말하는 게 압박이라고. 압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은망덕한 거라고. 엄마, 뭐가 엄마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아.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너는 안 너무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좋아. 그럼 정말 그만할게. 엄마, 민수야,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제가 그동안 숨겨둔 민수의 비밀들을 꺼낼 때가 온 거였어요. 민수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그 아이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도박으로 만든 2억 원의 빚 회사에서 빼돌린 돈,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전 여자친구. 이제 수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얼마나 완벽한 남편인 척했는지 수연이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수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줬는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는데 아마 제가 드디어 결심을 굳혔기 때문일 거예요. 오전 10시,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출근했을 시간이고 수연이는 집에 있을 거였거든요.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어머니야. 아, 어머니. 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요즘 제가 연락하면 항상 그런 반응이었죠. 수연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네. 무슨 얘기요? 민수에 관한 얘기야. 너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민수 오빠요? 응. 혼자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갑자기요? 무슨?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야.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수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이 시에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와야 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을 이제 말해야 한다니.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연아, 오늘 할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거야. 네. 민수에 대해서 너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가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것들 말이야. 수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수연아, 민수가 도박을 한다는 거 알아? 네. 도박이요? 응. 주식이랑 코인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박이야. 그런 건 몰랐어요.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2억이야. 2억이요? 수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2억을 날렸어.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서재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민수가 몰래 한 대출 서류들, 투자 실패 내역들. 이거 봐. 수연이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너 몰래 한 대출들이야.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났을 때마다 새로운 대출을 받았어. 어떻게 이런 걸 어머니가. 그 아이 어머니니까 알고 있지. 계속 뒤처리 해줬거든. 사실이었어요. 민수가 20대 때부터 투자에 손을 댔는데 실패할 때마다 제가 돈을 대줬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계속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지금도. 응, 지금도 하고 있어. 이번 달에도 500만 원 잃었더라. 수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있어. 더요? 수연아, 민수가 회사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 알아? 네. 뭐라고요? 횡령이야. 정확히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결제를 했어.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민수가 작년에 급하게 저에게 전화해서 회사 감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500만 원을 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얼마나 빼돌렸어요? 800만 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투자금을 입금했거든. 수연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이런 걸 왜? 아직 끝이 아니야. 네. 민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 순간 수연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이야. 민수 오빠가 바람을 피울 리가. 수연아, 민수 전 여자친구 이름이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김지은이야. 수연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민수가 저에게 실수로 보낸 카톡 스크린샷이었어요. 지은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난달에 만났더라. 저녁도 같이 먹고. 수연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수연아,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하지만 민수가 너한테 늦게 들어간다고 할 때 대부분 지은이 만나러 간 거야. 이건 추측이었지만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패턴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왜 이런 걸 제게? 수연아, 너도 알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날 출입금지시켜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어머니, 설마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건 아니죠? 뭔 뜻이야? 저희가 어머니 집에 안 오게 해서 복수하시려고. 복수? 복수라고 하면 복수겠네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야. 하지만, 수연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라니요. 민수 편이야? 아니면 진실 편이야? 수연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수연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 민수한테 직접 물어봐. 네. 이 모든 걸 민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수연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박빚 2억, 회사 횡령 800만 원, 전 여친과의 만남. 다 물어봐. 어머니.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봐. 거짓말 하나 진실을 말하나. 수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내가 그 아이 어머니인데 확실하지 않겠어? 그럼 이 서류들은 다 진짜야. 은행 대출 내역이고 투자 실패 기록이야. 수연이가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수연아, 너는 남편이 도박하고 횡령하고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같이 살 거야? 수연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2억 빚말이야. 이거 너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네, 부부잖아. 남편 빚은 아내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수연이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조언 좀. 조언? 나한테 조언 구하는 거야? 수연이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 조언을 간섭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그때는 간섭이라고 했잖아. 옛날 방식이라고 했고. 죄송해요. 지금도 간섭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럼 조언해 줄까? 네. 부탁드려요. 일단 민수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해. 네. 도박도 그만두고 다른 여자와도 연락 끊고 회사 일도 정리하라고. 그럼 민수 오빠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하면 이혼해.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요? 응. 그런 남자와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도훈이도 있고, 도훈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도훈이도 똑같이 될 거야. 수연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죠? 수연아, 내가 너 속이려고 이런 걸 만들어낼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럼 믿어. 수연이가 서류들을 다시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출입금지시켜서. 네. 내가 5억을 주고도 손자 한 번 못 보게 하면서 나한테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간섭해 보려고. 어머니, 수연아, 민수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 척 했는지 이제 알겠지? 네. 완벽한 남편 행세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 하고 있었어.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집에 가서 민수한테 다 얘기해. 네. 그리고 반응 보고 결정해. 알겠어요. 수연이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혹시 더 있어요? 뭐가? 민수 오빠 비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있지.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더 있다고요? 당연하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어떤?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말해줄게. 수연이가 멍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민수네 집에서는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밤 11시쯤 정말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어요. 왜? 수연이한테 뭔 얘기했어요? 사실을 말했지. 엄마,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니까 알고 있는 거지. 엄마, 제발, 제발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해줄 거야. 엄마, 5억 받아놓고 출입금지 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그날 밤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됐어요. 그날 밤 11시 민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그 아이의 뒤치다꺼리만 해주다가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 7시 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지금 집 나왔어요. 뭐? 수연이가. 수연이가 나가라고 해서 목소리가 완전히 풀어져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있는데? 찜질방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내가 한 짓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모든 걸. 도박도 잘못했고, 회사 일도 잘못했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는데? 5억 받아놓고, 출입금지 시키고, 간섭한다고 화내고, 그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군요. 민수야, 이제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해요. 근데 늦었어. 네. 이미 늦었다고. 수연이한테 다 말했는데 어떻게 해? 엄마,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수연이를 설득할 수 있는. 민수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뭘요? 수연이 문제가 아니야. 너 자신이 문제라고. 엄마, 도박빚 2억, 회사 횡령, 다른 여자. 이런 남자랑 누가 살고 싶겠어?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수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랬겠지. 근데 엄마가 준 서류들 보고 나서 더 이상 못 속였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다 사실이라고. 수연이 반응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연하죠. 3년 동안 완벽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박꾼의 횡령범의 바람둥이였으니까요. 뭐라고 하던데?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냐고. 속였다고. 도훈이 아빠 자격 없다고. 맞는 말이네. 엄마, 사실이잖아. 넌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어. 엄마 너무해요. 내가 너무해. 너는 안 너무해. 죄송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해.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왜? 못할 이유가 있어? 도훈이 때문에라도. 도훈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지.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도훈이도 망가져.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수연이한테 말해주세요. 뭘 말해달라고?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 지금까지 몇 번 반성한다고 했는데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해도 진짜 반성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민수야, 진짜 반성하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 어떻게 해요? 도박 완전히 끊고 회사 일 정리하고 다른 여자와 연락 완전히 끊어. 네, 그럴게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매일 사과해. 네. 그래도 용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엄마, 민수야, 내가 지금까지 한 짓 생각해봐.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기억나요. 간섭하지 말라며. 옛날 방식이라며. 죄송해요.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 민수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울어도 소용없어. 이미 수연이한테 다 들켰는데. 엄마,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너 지금까지 몇 번 기회 받았는데? 그날 통화는 민수가 울면서 끊었어요. 수요일에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이혼 얘기해요. 그래. 정말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나라도 그럴 거야. 엄마, 정말 도와주세요. 민수야, 나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는 나 도와준 적 있어? 네. 5억 달라고 할 때 말고 언제나 도와줬어? 그건 없지. 항상 받기만 했지. 엄마, 그러면서 간섭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간섭이야. 엄마, 제발. 민수야, 이제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때야. 혼자서는 안 돼요. 왜 안 돼?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며.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목요일에는 민수가 직접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계속 눌러대더라고요. 엄마, 엄마,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며칠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민수야, 일어나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5억 받아놓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나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민수야, 일어나. 아니요. 엄마가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서 들어와. 민수가 그제야 일어났어요. 거실에 앉히고 찬찬히 봤더니 정말 초췌했어요. 며칠 동안 못 씻었어?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수연이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네.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안 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했겠어?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지.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해서 급해진 거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로, 정말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연이가, 수연이가 엄마한테 들은 얘기하고 나서부터요. 역시 그렇군요. 들키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그럼 안 들켰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겠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들켜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너 정말 한심하다. 엄마, 30살이 넘은 어른이 들켜서야 잘못했다고 하는 게 한심하지 않아? 죄송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도박 언제부터 했어? 대학교 때부터요. 그럼 10년 넘게 한 거네. 네. 그동안 얼마나 잃었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이라도 5억, 아니 7억 정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억이나 날렸다고. 7억을 날렸다고. 네. 죄송해요. 민수야, 너 정말 미쳤구나. 엄마, 7억이면 집 한 채야. 그걸 도박으로 날렸어?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민수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끊을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몇 번째야? 그런 말이?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어떻게 믿어? 엄마, 정말로. 민수야, 넌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어. 엄마, 맨날 숙제했다고 거짓말하고, 학교 갔다고 거짓말하고. 엄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지금도 수연이한테 거짓말했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 바뀔 수 있어? 네. 정말 바뀔게요. 어떻게? 도박 완전히 끊고, 회사 일도 정리하고, 다른 여자랑도 연락 안 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 그때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들키지 않으면 계속했을 거라는 얘기네요. 민수야, 너 정말 한심해. 엄마, 죄송해요. 민수야, 이제 혼자 해결해. 엄마,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야 해? 엄마니까. 엄마니까 도와달라고. 그럼 너는 아들로서 뭘 해줬어? 엄마, 5억 달라고 할 때 말고 언제 효도했어?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없지. 받기만 했지.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떻게?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용돈? 뭘로? 네. 너 지금 빚쟁이잖아. 뭘로 용돈 줘? 민수가 당황했어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죠. 민수야, 너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네. 횡령한 거 들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어떻게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 엄마, 회사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확실해? 네. 아마가 아니야. 나도 그 회사 사람 아는데 물어봐야겠다. 엄마, 그건 안 돼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왜 안 돼? 그럼 정말 잘려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 제발 그건 하지 마세요. 민수야,
내가 왜 안 해야 하는데? 제발, 제발요. 너 나한테 제발이라고 할 자격 있어? 엄마, 5억 받아놓고 출입금지 시킨 놈이 제발이라고? 민수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민수야, 나는 안 용서해. 엄마,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어도 소용없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정말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가 왔다고. 민수야, 정말로 내 말 들을 거야? 네.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네. 그럼 내일부터 매일 와. 네. 매일 와서 집안일 해. 집안일이요? 응.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왜 못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사과해. 네. 무릎 꿇고. 네. 매일 무릎 꿇고 사과해.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건 좀. 왜? 싫어? 아니에요. 하겠어요. 그리고 수연이한테도 매일 사과해. 네. 무릎 꿇고. 네. 하겠어요. 그래도 용서 안 해주면?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네. 알겠어요. 민수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 아이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민수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어요. 금요일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민수예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청소 도구를 잔뜩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 있었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키러 온 거였죠. 들어와. 엄마, 뭐부터 할까요?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해. 네, 알겠어요. 민수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변기 청소 한 번 해본 적 없던 아이가 말이에요. 1시간 후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다 했어요. 확인해보자.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필사적으로 한 티가 났어요. 그럼 이제 거실 청소해. 네. 민수가 또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말이에요. 오전 내내 청소를 하고 나서 저는 민수를 거실로 불렀어요. 민수야, 앉아. 네, 엄마. 이제 사과해. 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5억 받아놓고 어머니를 출입금지 시킨 것, 그리고 간섭한다고 화낸 것, 또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한 것. 민수가 하나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안 해.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해.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수연이한테 가서 똑같이 해. 네. 수연이한테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엄마, 수연이는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문 앞에서라도 해. 네, 알겠어요. 민수가 집을 나가고 나서 1시간 후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알아서 해.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고 싫으면 말고.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응. 매일 하라고 했어. 매일요? 응.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심하네요. 심해? 민수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수연아,
너 아직도 민수 편 들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극단적? 수연아, 민수가 너한테 한 짓이 극단적이지 내가 하는 게 극단적이야? 수연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수연아, 민수 받아줄 거야 말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시간은 많으니까. 그날부터 민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제 집에 와서 청소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수연이 집 앞에 가서 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청소 다 했어요. 고생했어.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글쎄, 내가 진짜 반성할 때까지. 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정말로,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민수야, 너 지금까지 몇 번 반성했어?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달라? 정말로, 정말로 바닥을 쳤어요. 민수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수연이가, 수연이가 정말 떠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도훈이도 저를 무시해요. 뭐라고 하는데?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4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민수야, 내가 뿌린 씨앗이야.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정말 바뀔게요. 이번에는 정말로. 어떻게? 도박 완전히 끊었어요. 계좌도 다 정리했고. 정말? 네. 그리고 회사에도 사실을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데? 일단 경고 처분으로 끝났어요. 돈은 다 갚아야 하지만. 다행이네. 그리고 지은이랑도 연락 완전히 끊었어요. 확실해? 네. 번호도 차단하고 SNS도 다 끊었어요. 민수가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민수야, 그럼 이제 수연이한테만 용서받으면 되네?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열심히 할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연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정말 바뀐 것 같아요. 그래? 네. 매일 와서 사과하고.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럼 받아줄 거야? 고민 중이에요. 뭐가 고민이야? 정말 바뀔까 봐서요. 또 속을까 봐. 그럼 시험해봐.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아. 조건요? 민수가 정말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말이야. 수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조언해주세요. 조언? 내가. 네. 어머니가 제일 민수 오빠를 잘 아시잖아요. 역시 급할 때는 저를 찾는군요. 수연아, 민수한테 6개월 더 시험 기간을 줘. 6개월요? 응. 6개월 동안 정말 바뀌는지 지켜봐. 그럼 그동안은 별거 상태로 지내. 별거요? 응. 같이 살지는 말고 도훈이만 만나게 해주고. 그럼 민수 오빠는 계속 혼자 살면서 반성하게 해. 수연이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도훈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놀게 해주고. 엄마, 오늘 도훈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도훈이. 할머니. 도훈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만인지. 도훈아, 아빠가 어때? 아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매일 사과해요.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더 진실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해요. 그래? 네.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민수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수연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다른 여자 얘기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받아줄 거야?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요. 좋은 결정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수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가 민수 오빠 비밀 말해주셔서. 그때 정말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민수 오빠를 정말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민수가 스스로 바뀐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6개월 후 민수와 수연이가 다시 합쳤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엄마가 저를 바꿔주셔서. 내가 바꾼 게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할 사람이 또 있지. 누구요? 수연이. 네. 수연이가 이혼하겠다고 안 했으면 넌 절대 안 바뀌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연이한테도 정말 감사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네. 평생 보여드릴게요. 그 후로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2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고 도훈이도 자주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놀게 해주고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혈압약은 꼬박깸박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여행 가시는 거 어때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2년 후 민수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번에는 딸이래요. 딸? 좋겠다. 엄마, 이름 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전 같으면 간섭한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부탁을 해오네요. 그럼 예솔이는 어때? 예솔이요? 예쁘고 솔직하라는 뜻으로. 좋아요. 예솔이로 할게요. 딸 예솔이가 태어났을 때, 민수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예솔이 봐주세요. 우리 예솔이.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수연이를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힘들지?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니야, 당신은 쉬어. 내가 다 할게. 예전에는 수연이가 혼자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민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날 수연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또 뭐가? 민수 오빠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수연아, 그건 민수가 스스로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때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았을 거고요. 그럼 다행이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수연이와의 관계도 회복됐고, 도훈이와 예솔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도훈이, 예솔이 사랑해. 무엇보다 민수가 진짜 효자가 되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마워. 엄마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민수야, 내가 스스로 바뀐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교육이었을까요? 저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제가 바른 길로 이끌어준 거였어요. 물론 방법이 좀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민수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강하게 대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민수가 저에게 한 말처럼 말이에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았을 거예요. 민수야, 앞으로도 거짓말하지 마. 네. 평생 정직하게 살게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잘해. 네. 평생 잘할게요. 도훈이 예솔이도 잘 키워. 네.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요. 지금 제 삶은 정말 완벽해요.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예쁜 손자, 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5억을 주고도 출입금지당했던 그 굴욕을 완전히 씻어냈어요. 이제 민수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수연이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셔줘요. 도훈이와 예솔이도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복수가 아니라 교육의 완성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강하게 대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민수에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진실을 숨기지 말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